네, 오늘은 셔플을 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네, 여러분께 진심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네,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셔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영상을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타임라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번호 카드 덱에 네, 타임슬랩을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모두 연휴를 잘 중간에 평일에 낀 석가탄신 일이었었는데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는데 이제 문구에는 너무나 진심이어서 이제 다른 스톤이나 이런 거 이제 올리는 것도 번호에 좋아하지만 저는 굉장히 문구에 친근감을 느끼는 사람이라 여러분 선택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뽑고 있는 세 장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그 30일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의 과정을 1번님들, 2번님들, 3번, 4번님들 총 3장을 일단 뽑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레노먼드 카드로는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조언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님들의 조언점, 2번님들, 3번님들, 4번. 네, 그리고 주역 카드인데요. 오늘은 주역 카드의 일반적인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은 조금은 네, 느껴지는 대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그 속 이면에 느껴지는 리딩으로 한번 오늘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작,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떤지, 2번님들의 시작과 30일 안에 그 마지막은 어떤지, 3번님들의 시작과 그 마지막은 어떤지, 4번님들의 시작과 그 마지막은 어떤지. 네,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네, 제가 좋아하는 색연필 1번님들은 옐로우라고 올려드리고요. 2번님들은 오렌지라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님들은 브라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님들은 레드입니다. 네,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시는 한 장의 네, 카드덱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난 점이 있더라도 너르게 이해하시고 봐주시는 여러분들이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장의 카드덱 선택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선택해 주세요. 네, 모두 다 선택해 보셨나요? 그러면 저는 1번 옐로우님들부터 마지막 레드님들까지 시작해 볼게요. 갑자기 날씨가 5월의 중순인데도 이렇게 기온의 어떤 일교차가 심한 것 같아요. 또 어느 지역에는 크게 눈이 오는 곳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자, 일단 1번님들, 네, 선택해 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말씀드렸듯 조언의 카드고요. 또 그 과정의 흐름, 3장의 카드. 시작 한번 열어볼까요? 50번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46번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새의 모습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무언가 그릇, 예전으로 따지면 솥뚜껑 같은 거, 솥, 가마솥 같은 것이 잘 자리를 잡고 깔고 앉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고나신 복이면 복, 나를 돕는 사람이면 돕는 사람, 현재의 흐름이 좋지 않다라고 하여도요. 그래서 복이 타고나셨다거나 무언가 그래도 내 것으로서 내가 잘 지키고 갈 그런 온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그릇은 탄탄해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카드를 봤을 때에는 이 카드가 저는 새의 형상 또는 새가 이 나무의 비탈길 위에 외롭게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태양과 해와 물론 이제 주요 카드에서 의미하는 이 붉은 해가 다른 어떤 속성의 그런 근원을 설명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2장의 카드를 연관지어서 보자면은 원래 이 새가 주인이거든요. 이 태양, 이 구슬 같은 이 속성이 운의 핵심 코어라면은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너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느라 내가 여러분의 마음이 순수하고 맑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별 문제가 없고 바르고 잘 가고 있고 뭐 나의 어떤 걱정을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기보다 내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을 살피는 게 나쁜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사유로부터 인해서 여러분의 사유의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도우실 수 있지만은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돕거나 과도하게 누군가에게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내 것을 필요 이상으로 내주게 되면은 여러분의 것을 잃을 수가 있거나 또는 너무 혼자가 되거나 죽어도 우리는 함께 가족이고 함께 인연이고 함께 우리는 패밀리 이런 공동체적인 입장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좀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게 티가 나지 않아도 속으로는 너무 외로울 수 있고 혼자인 나무가 될 수가 있어요. 과정을 한번 알아볼까요? 10번에 피스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25번에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정화, 무언가 깨끗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하는 카드인데요. 그리고 40번에 서포트 카드가 나왔어요. 이혼에는 여러분은 누굴 과도하게 돕지 마세요. 후회하실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돕는다라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가끔은 돕지 않는 것이 또는 그 사람을 너무 측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그것이 그 측은한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뭔가 여러분이 과도한 액션을 취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후회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너무 외롭고 고립된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튼튼하고 그리고 건강한 이 무쇠솥 안에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잘 이렇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요. 왜냐?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복을 준 사람은 사실 여러분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 복 준 신들은 오라클이라는 말이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고 신의 말씀이기도 해요. 신은 오라클은 여러분한테 우리가 준 복을 그렇게 써서는 안 돼. 그리고 시간과 때가 됐을 때 이것은 적절하게 1번님들이 쓸 줄 알 거야.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사회를 통해서 좋은 일을 하게 되건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시건 그런 부처의 마음을 내실 때는 올 겁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제가 30일 안에
운세를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 안에 머물러 있어. 너의 이런 굉장히 단단하고 운이 맑고 깨끗해요. 그리고 무언가 집 밖을 나아가서는 안 된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 아이에게 무언가 충고하고 권고하듯이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은 응답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런 아주 기본적인 아이를 위한 매뉴얼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을 신은 오라클은 여러분한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모나지 않게 내가 이렇게 고립감을 느끼는 도움이 아니라 자비행, 보살행을 실천할 때가 올 거야. 그러나 그 자비행과 보살행은 때가 돼서 모남 없이 완벽한 어떤 합의를 이루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일간에 여러분께 들어오는 이 메시지는 어떤 액션 취하지 마. 우리가 준 이런 틀 안에서 행복하고 왕건하게 보호받으면서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준 거잖아. 우리가 준 운을 함부로 남발하지 마. 함부로 쓰지 마. 라고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언 카드 알아볼까요? 피쉬 카드가 나왔거든요. 피쉬도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피쉬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의 무리고, 그리고 또 그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무리 속에서 행복해요. 다른 곳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사실 여기도 10번의 피스 카드에서 이렇게 배가 데칼코마니한 듯 업앤다운으로 있는 이유도 사실 푸르른 녹음으로 이렇게 10번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은 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물의 기운을 땅과 토가 흙의 기운이, 그리고 또 신이 주시는 금의 기운이 여러분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물운, 그리고 1번님들하고 잘 맞는 흙의 기운, 그리고 또 조금 더 완강하고 강하게 만들어주고 다듬어주는 금의 기운을 너에게 준 거니까 지금은 함부로 써서는 안 돼.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옹색해지고, 그리고 자비심을 내지 마시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것을 잘 관리할 줄도 알아야 되며, 도움을 줄 때에도 내가 나의 운을 뭔가 어떤 방편이나 어떤 과정에 쓸 때에도 그것이 과도한지 과도하지 않은지 스스로 살펴볼 그런 여유와 사유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 라고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여러분은 이 좋은 운을 좀 여러분에게 좀 집중되어서 쓰고 잘 먹고 잘 쉬고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해요. 그리고 지금은 밖으로 작은 돈이어도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티끌 같은 작은 10원짜리 하나라도 옹색해지란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검소하고 근검절약하는 마음으로서 차곡차곡 한 단계 쌓아 올라갈 운이 여러분한테 좋은 운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점 여러분께서 꼭 명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음 챕터의 문을 여실 때에도 누굴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또 뒤끝을 두지 않고 의미 있게 도울 수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여러분 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발전이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좋다 해서 모두 다 넘친다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조금은 가둘 줄도 알아야 되며 그 운을 차곡차곡 쌓을 줄도 알아야 된다. 라고 카드가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네 색연필 옐로우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의 이야기 제가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저의 영상이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오렌지님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과도 이 카드는 조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30일간의 이야기지만은 그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어떤 흐름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혹시 시험 공부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어떤 뭐 공부를 하고 계신다거나 또는
또는 여러분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적인 의미에 있어서 좀 이렇게 한 곳에 있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찾고 갈구하게 되고 변화를 자꾸 추구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이사를 자주자주 하셨다거나 직업의 변화를 겪으셨다던가 여기저기 여행을 이렇게 자주 가신다거나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작의 카드에서 그 변화라고 하는 것에 가끔 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시작의 기운이 느껴지고 그 과정의 의미에서도 그런 조금 뉘앙스가 느껴져요. 결말 한번 알아볼까요? 음, 이것은 꼭 거울 같네요. 거울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있어요.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기도 해요. 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나를 사랑해줬던 그 사람을 그리워하기도 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시고 그리고 막 움직이고 싶고 집에 이렇게 가만히 있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변화점으로 작용될 수가 있지만은 무언가 나의 이야기를 할 곳이 없다. 그리고 나의 결과,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 만나고 돌아와도 공허하다, 슬프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그런 나에 대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질문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어떤 정답이라고 하는 거 또는 내 마음의 울림을 탁 이렇게 가져다 주는 그런 문구들, 그런 누군가의 말들이 좀 여러분한테 여러분 삶과 인생에 굉장히 부재해 있다. 있을 제자, 아닐 부자. 그래서 존재하고 있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30일간의 여러분들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께서 너무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기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초반에 얘기를 드리는 것은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직업을 바꾸신다거나 이사를 하신다거나 무언가 변화를 자꾸 추구하신다거나 한 곳에 있으면서 털을 한 곳에 두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내적인 사유의 변화가 있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크게 물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다던가 내 삶의 직업을 한 번에 지금까지 나는 A라는 일을 했었는데 갑자기 B라는 일을 하게 된다거나요. 또는 잘 되고 있는 곳에서 조금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바꿔본다던가요. 하는 그런 좀 눈에 띄는 확연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변화를 추구하시게 되면은 물론 이제 18번의 카드는 breakdown이라는 카드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이 여러분을 누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그리고 45번에 felicity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명예가 있죠. 여러분이 인생에서 추구하실 수 있는. 그런데 하나가 나머지 하나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말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심성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30일간 내가 뭘 하고 싶다, 내가 뭘 추구하고 싶다, 난 좀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다 하는 것들을 좀 여러분께서 산책하시고 등산하시고 그리고 또 명상하시고 또는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수업의 클래스를 들어보셔도 좋고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사유와 갈증을 풀어내셔야 돼요. 그것이 어떤 돈을 많이 들여서 무언가를 바꾸거나 갑자기 이사를 한다던가 갑자기 내 주변을 완전히 확 정리한다던가 하시게 되면은 이게 이 운이 들어오다가 들어오지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항상 이 30일 동안에는 마지막의 카드에서 이 주요 카드에서 내가 나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 내 내면의 아이가 아프고 있다는 거 또는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누구보다도 조금 확실하고 철저하게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나 지금 쉼이 필요하구나. 아, 나 지금은 내가 이런 걸 추구해서라도 내 마음에 들어온 이런 껄끄럽고 힘든 감정들을 내가 희석해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자꾸 경험하시게 되거나 자꾸 이렇게 밤잠을 못 주무시면서 그런 고민에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고민이 어떤 액션을 취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30일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께서 잘 견뎌내셨을 때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를 추구하시게 되면서 여러분의 업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잘 붙잡고, 그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반가사유상의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사유의 시간을 내면서 업의 어떤 각도를 자꾸 이렇게 수정하는 모습은 여러분을 오히려 성장하고 발전시키게 하고, 이렇게 나에게 들어온 그런 물질적인 보상이라던가 앞으로의 삶의 질이 훼손되거나 방해받거나 후회하는 결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점 열어볼게요. 28번에 남자의 카드가 나왔어요. 굉장히 잘 차려입고 있죠. 그리고 자신만의 주관이 투철해요. 미래의 어떤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또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여러분의 내면이 숨겨진 채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28번을 조언으로 말씀드리자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 오늘 좋은 타이를 냈네. 저 사람 오늘 굉장히 멋진 수트를 입었네. 저 사람의 눈빛과 얼굴에 선의 윤곽이 저 사람이 입은 옷에 따라서 오늘따라 멋져 보인다 하는 그런 평판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 즉 여러분에게 투영된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그 내면의 모습의 결을, 내가 나를 누르는 격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나를 조심해야 되고, 가장 무서운 적은 타인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저는 좀 주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힘든 시간들이 닥쳐졌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3번까지 숙고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셨을 때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후회된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과 몸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이 산을 향해서 경쾌한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산을 눈앞에 보고도 아무리 가도 산이 정복되지 않는 삶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내시고, 숙고하시는 마음을 내시고 조금 더 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을 때 이 산은 여러분의 삶 앞에 가까이, 여러분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와져 있어요. 그런데 산을 앞에 보고도 언제 저 산이 가까이 올까 하고 올라가다가 보면 상념에 빠지게 되고 주변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내 길을 다 가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월계수 중에 하나는 어떤 중도에 이루어지지 못한 여러분들의 어떤 일, 생각, 그리고 고민, 좌절, 이런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을 항상 조심하시면서 이 30일간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전체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잘 걸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모든 패와 열쇠를 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오렌지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기까지 마쳐볼게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라운님들 반갑습니다. 이 카드는 조언의 카드이고요. 30일간의 흐름을 알아보는 3장의 카드이고요. 그 시작과 끝입니다. 시작 열어볼까요? 20번 카드가 나왔어요. 아니, 누가 3번님들을 이렇게 고립된 곳에 묶어두고 있는 거죠, 혹시? 결과 카드 알아볼까요? 43번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게 무언가 비슷한 어떤 그런 춤사위 같다고 생각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3번님들은 고립되게 사시면 안 돼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혹시 뭐 예술적인 일들, 그리고 인플루언서 같은 그런 느낌의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영어 단어 말기 그대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하신다던가요. 그런 일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에서 거리가 자꾸 멀어지면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고, 시대가 지나면서 예전의 우물이잖아요. 요즘은 정수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우물을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고, 사람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게 되고, 또 내가 나의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돌려줄 일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고민하고 너무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갖고 있다면은, 이게 여러분들의 자신감으로부터 나오는 고립, 자신감에 대한 그런 것이 투영된 고립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것을 하게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매너리즘을 아주 완전히 많이 갖춘 사람이거나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막 축혀 세울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잘하고 있어, 잘하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여러분의 것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상대의 그 사탕 발린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그냥 여러분의 일인지도 모르고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단계나 수단인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할 일은 따로 있다. 그 남들이 세워놓은 그런 탑에서 내려올 때가 됐다라는 그런 메시지와 뉘앙스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결론의 카드에서 봤을 때에는 여기는 상반신만 보여지죠. 그런데 이 카드에서는 자신의 전신을, 자신이 굉장히 온몸을 다 쓰면서 큰 원을 그리고 있어요. 하는 일, 예술적인 일, 나를 드러내는 일, 그리고 어떤 속박이나 정말로 나이가 연세가 있으셔도 여러분만의 독립이 좀 독립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부모님으로부터 뭐 사회 초년생이시라면 독립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여러분을 무언가 힘들게 했었던 그런 상황으로부터의 탈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6번의 리워드 과정은 보상 카드가 나왔고, 메시지 카드, 그리고 29번의 홈 카드가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뭔가 벗어나거나 영향력을 끼칠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안식처,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이 모습은 겨울도 아니고, 그리고 뭐 가을도 아니고, 나뭇잎들이 초록초록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기회가 들어오는 거죠. 지금 이 여름부터 가을이 되기 직전까지. 어떤 직업의 이동이라던가 새로운 변화, 이것이 여러분한테는 직업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가 있고, 물리적으로 이사나 이동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시험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시험이나 합격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쓸 때가 왔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결과치 보상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받게 될 어떤 제안서라던가 구인구직의 합격서라던가 일을 하게 된다거나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혹시 해외와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하시나요? 혹시 그러시다면은 거기에 있어서도 이제 지역적으로 해외 물을 바꾸실 일, 그리고 나의 어떤 터전을 바꾸실 일, 그리고 그 과정이 여러분한테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기존의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작게 해도 잘한다 하고 박수치는 사람들, 그리고 응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기에 힘을 받아요. 그래서 크고 돈이 많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영향력이 겉으로 보기에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메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소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과 내면의 결이 비슷할 수도는 있겠네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이 펼치게 되는 그런 일, 여러분이 만나게 될 새로운 어떤 영향력,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막 배우고 공부하고 막 몇 날 며칠을, 몇 년을 막 공을 들여서 이런 느낌보다 여러분이 태어나실 때 그건 아직 다 쓰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도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다른 건데.
그 다른 것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조언점 알아볼게요. 5번에 나무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이 마음이 여러분 스스로가 불안할 수가 있고 내 주변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 내가 익숙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잘 성장해 갈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남 모르는 사람, 결은 비슷할 수 있다고 했어요. 꼭 좋은 옷 입고 명품 걸치고 그리고 무언가 하나는 엣지 있게 이렇게 해주고 해야지만 여러분을 돕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이 보배인 사람들인데 그 보배인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늘도 만들어주고 크게 나무로 성장시켜 줄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 조언으로 이 나무 카드를 말씀드리면 새롭게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 새롭게 다가오는 사람, 그리고 친소를 가리지 않고 프렌들리하게, 친근하게, 친구처럼 우린 친구야 하는 그런 마음 있죠.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이 너하고 나는 친구야 하잖아요.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은 저는 가장 자주 쓰는 단어가 평소에 친구라는 단어인데 그 친구 이상의 어떤 그런 정말 따뜻하고 안정감 있고 그리고 모남 없고 순수한 그런 표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그런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건 한 달간의 이야기잖아요. 이때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새로운 친구, 새로운 사람 그리고 보편적인 기준에 있어서 훌륭하다와는 거리가 먼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폄하하고 홀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여러분들의 이런 기운, 여러분이 그려 나가실 큰 원이에요. 이것은 어쩌면 마지막 카드로 제가 결론으로 뽑았지만은 월드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타로 카드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 나아가실 그런 세상들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명예롭게 좌우로 월계수간으로 띠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언가 고립, 힘들었던 상황에서 내가 나올 준비를 하고 싶다. 또는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운 변화, 이동도 여기는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시다라면은 오늘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카드 덱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다른 카드 덱 뽑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시작과 여러분의 마음의 움직임과 운이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레벨 수치를 가지고 함께 리듬을 타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번 브라운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이야기 제가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할게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레드님들의 조언점 그리고 한 달이지만 그 과정의 흐름 그리고 그 시작 끝 알아볼게요. 44번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왜 러버스 짝꿍, 짝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 카드 알아볼까요? 48번 한 사람이 우물에서 물과 뭔가 고기를 낚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물에서는 물이 있지 고기를 두기가 고기가 성장하기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물고기? 막 잉어나 붕어?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횡재수? 나는 물을 길어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붕어나 잉어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제 약과 같은 이게 드시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약과 같은 그리고 재물을 상징하기도 하고 사람의 몸을 치유하거나 낫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몸이 아프셨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 한 달간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좀 이만큼의 목돈이 조금 더 들어와서 나의 경제적인 부분을 조금 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흔히 이제 횡재수, 로또나 그런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누군가 여러분이 여러분을 돕는 사람, 러버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물건을 팔아요.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시거나 뭐 여러분의 재능을 파시는 것도 물건을 파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는 10명 정도가 이렇게 내 물건을 사주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는데 유독 이 30일간에는 뭔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모습보다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사람, 제가 이제 사람이 들어온다, 러버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물도 주고 고기도 줘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귀인인 거죠. 귀인이고 여러분한테 복을 주는 사람이 있고 나의 어려움을 나의 좀 이렇게 갈증나고 메말라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런 도움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기쁨으로 느낄 일. 그래서 사람이 좀 여러분을 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정 알아보겠습니다. 저스티스 카드고요. 그리고 데빌 카드예요. 그리고 51번에 다운폴이에요. 이제 34번에 이 저스티스 카드에 보시면은 오늘은 제가 이 중앙에 우뚝 서 있는 날카로운 검의 모습보다 좌우에 이렇게 저울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울의 모습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마지막에 누군가가 무언가를 이렇게 양동이에다가 바스켓에다가 물과 고기를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이 두 개가 나란히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끌어올려져 있어요. 뭔가 여러분께서 이때 여러분에게 제가 뭔가 행재수가 있을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저스티스라고 한다면은 몫은 분명하게 나누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이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여러분께 들어오는 사람으로부터 귀인으로부터 100이라는 동전을 100개의 동전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뭔가 여러분들이 그 100개의 동전을 받아서 여러분의 어떤 금고나 여러분의 통장으로 다 들어오면 좋겠죠. 그런데 그 중에 30은 남에게 돈을 갚아야 될 일이 있거나 빚을 갚아야 될 일이 있다라면은 그걸 먼저 갚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이 재물 그릇이 여기 보시면 하나를 끌어올리지만 나중에는 이거보다 하나를 더 가지고 와서 2개의 바스켓으로 끌어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의 저울에서 끌어올리는 것보다 2개 동시에 끌어올리면 조금 더 많이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힘이 있는 칼이에요. 그런데 그 내가 처음에 받게 된 그런 좋은 은혜로운 일, 그런 공덕이나 보시를 여러분이 받게 되면은 그걸 나갈 돈이 있다면은 그런 항목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은 그게 먼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00개의 코인 중에서 100개의 코인을 이 사람에게 예를 들어 받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50, 50 나중에 또 이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도 흘림없이 여러분의 재물 창고로 다 가지고 오려면은 이 빚을 갚는 일, 내가 신세를 진 사람한테 신세를 먼저 갚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람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끌어올릴 수 있게 되게 되거든요. 그런 귀인이겠죠. 그랬을 때 흘림없이 내가 힘 조절과 균형 감각과 조절을 잘 해서 여기에 담긴 재물과 보석 그리고 운을 다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꽁돈이 생겼다. 조금 이렇게 나에게 들어와 있어도 아직까지는 크게 나의 재물 창고를 이렇게 채울 수 없는 미미한 돈들이라도 그 돈이 들어왔음에 고마워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빚을 갚고 신세진 사람이 있다면 먼저 갚아야 한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또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 우물 안에도 이렇게 좋은 기운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흘림없이 잘 균형을 잡으면서 여러분의 재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귀인이에요. 이런 운을 주는 사람. 그리고 변함없이 헌신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나 도와주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니면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뭐 신세 진 곳 없는데요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과 재물을 처음에는 조금씩 이렇게 나눠 가지고 고마워 도와줘서 밥이라도 살게. 내가 이렇게 뭐 너가 뭐 좋아하지 해서 조금 준비해 봤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재물을 처음에는 나눠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다음에도 이 운이 좋게 이어질 수 있어요. 조언 카드 알아볼게요. 제가 이 사람은 아무나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쉽게 섭섭함을 느끼는 사람은 아니에요. 도와주고 싶으니까 도와줘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도와준 거는 아니래요. 만약에 이런 도움을 앞으로 30일 안에 받게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기가 쉽지 않으니 이 사람에게 고마움의 표현은 해야 한다라고 해요. 여러분한테. 그리고 이런 속성이 아닌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사람 연애 중에는 조금 갑작스럽게 빠른 진전을 원하는 그런 인연법이 여러분한테 똑똑 이렇게 하면은 그런 인연은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인은 뒷심이 있고 급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아쉬워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무언가 보시를 받으려고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 마음 생김새가 타고난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이런 속성의 사람이 아니라 막 연락도 되게 많이 하고 갑자기 막 친해지고자 하고 그런 사람은 조심하셔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 맨 카드를 28번의 카드를 여러분께 읽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레드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여기까지 마쳐볼게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께도 좋아요와 알림 설정,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개인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메시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